안녕하세요. 최유나 최여정의 문발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요맘때가 되면은 우리가 음. 또 마음대로 좀 뽑아봐야죠. 올해의 그쵸. 책, 뭐 올해의 드라마 이렇게 다 뽑는데 음.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요. 문발살롱이 뽑은 2022년 올해의 올해의 책. 책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올해의 책 뽑아보자 네. 얘기하면서 제가 기자님께도 좀 여쭤봤는데 그럼 대상을 꼭 올해 나온 책만 그렇죠.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열어둘 것이냐 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주 옛날 책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저는 그 올해의 책으로 꼽은 첫 번째 책을 커리어 그리고 가정이라는 책을 꼽고 싶고요. 이 네. 책은 2022년 출간은 아니고 작년에 나온 맞아요. 책이에요. 그럼에도 꼭 한번 소개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 문발살롱 때 한번 제가 지나가듯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 책은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클라우디아 골딘이 쓴 어떤 여성 성별 임금 격차를 밝히는 대서사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100년간 5세대의 여성들을 추적하면서 왜 도대체 남녀 성별 임금 격차는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그 여성의 일자리에서의 여성의 차별은 왜 일어날까를 밝힌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의 가치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학문적인 성과로도 인정을 받는데 여기에서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여성의 성취가 굉장히 각광받고 아마 여기까지는 온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행시를 보든 사법고시를 보든 그 해의 수석은 여성이다 맞아요. 라던가 네.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여성 과학자가 뭐 지금까지의 어떤 뭐 혁신적인 그 룰을 다 넘어서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라거나 이렇게 여성이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는 것에는 동의하는 사회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 뛰어난 여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여전히 조금 지금 우리가 해보면 조금 중요하지 않은 일자리에 더 많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여성들이 발휘하는 능력에 비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거나 이게 결국에는 임금까지 이어지는 이 구조가 도대체 왜 이럴까라고 이 클라우디아 골디는 좀 의문을 갖게 되었고 한 가지 그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보통 우리 사회에는 여성의 일, 남성의 일로 좀 맞아요. 가르마를 타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 환자를 돌보는 것도 간호사는 여성의 일, 의사는 남성의 일 이런 식으로 일의 중요도에 따라 조금 서포트를 한다거나 남성을 그러니까 의사를 서포트를 한다거나 좀 돌봄이 필요한 영역은 이건 여자들의 일이야라고 그레이드를 좀 낮추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교육의 장, 심지어 교육의 장에서도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맞아. 교사들은 여성의 맞아. 일이고 대학까지 넘어가는 고등교육에선 남성의 갑자기 일, 교수가 예, 다 교수라는 남성으로 이런 바뀌죠. 식으로 보통 우리가 이 젠더에 따라서 여성의 일, 남성의 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얼마나 견고한가? 일단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일의 가치에 따라 당연히 그러니까 일의 가치에 따라 임금 격차가 날 수밖에 없잖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죠. 간호사는 의사보다 돈을 조금 못 받아도 되잖아. 우리는 이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생각하죠. 할 텐데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임금 격차를 인정하는 그 툴이라면 그럼 골디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야. 간호사라는 같은 직종 안에서도 임금 격차가 차이가 나. 남자와 여자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남성 간호사는 조금 더 여성 간호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더라라는 거를 밝혀냅니다. 같은 직종 네, 내에서도 이게 사실은 그 성별 임금 격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또한 제 사례로 조금 대입을 해보자면 저는 이제 문화예술계에서 일을 하는데 보통은 문화예술계라고 하면 여성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일자리 그리고 여성의 어떤 창의성이 더 발휘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성별 임금 격차가 나타나요. 같은 그래요? 직급에서도 남성이 더 많이 받고 있더라. 네네네. 이런 게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제 박사 논문을 저도
이 책이 트리거가 돼서 네네. 제가 이걸 좀 밝혀내는 논문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너무 됐는데, 흥미롭네요. 네네. 쓰시면 제가 그건 기사로 아, 쓸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약속하셨어요. 네, 약속. 네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감추어진 성별 임금 격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밝혀내야 결국엔 골든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뛰어난 여성의 능력을 얼마나 우리 사회가 소비하고 있느냐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구조화된 어떤 젠더의 차이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여성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문제점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라는 맞아요.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에는 쭉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스타트에서 커리어를 이어가더라도 여성은 뒤처질 수밖에 맞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회 구조적으로 대신해주지 않는다면 여성은 끊임없이 나의 아이와 가정과 내 일을 타협할 수밖에 없고 이건 계속 여성의 굴레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반드시 이런 돌봄과 재생산의 영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이 메커니즘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굉장히 중요한 여성의 일자리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다 놓치는 거야.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이 책에서 지금 막 속속 얘기를 설명을 들으면서 기억에 났던 것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성의 삶이 뭐 한 15년, 20년 뒤처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라 음, 해야 돼? 백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 음, 거기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맞아요, 해요.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막 애들 유치원 못 보내고 어린이집 못 보내고 맞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 책임이 여성들이 다 다 여성에게. 여성 그만두게 되고 경력단절 맞아요. 너무 오게 되고 네네. 그걸 다시 우리 사회가 정말 열심히 요만큼까지 왔는데 코로나19가 순식간에 다시 백 시켰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 되게 기억에 맞아요. 남네요. 정확하게 기억을 해내셨네요. 그래서 똑같이 남성과 여성이 같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았더라도 그런 육아의 책임에 딱 맞부닥뜨리게 되면 여성이 이 책임을 더 맞아요. 끌어안고 내 맞아요, 커리어를 맞아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남성은 계속 커리어를 이어나가. 이어나갈 수밖에 맞아, 없고, 맞아. 그럼 회사에서는 이렇게 회사에 헌신적으로, 그리고 언제 불러도 일을 할 수 있는 이 온콜 대기라는 맞아, 표현을 맞아, 맞아. 쓰는데, 온콜 노동자. 네네. 24시간 대기할 수 있는 이 남성 노동력이 회사에선 당연히 중요하고, 이 사람이 승진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고, 여성은 계속 파트타임 잡과 아이의 육아에 대한 책임으로 계속 이 굴레에서 쳇바퀴 돌듯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같이 이 사회가 어느 정도 책임을 분산해 줘야 되고, 남성과 여성 스스로 이 육아와 이 출산에 대한 책임을 나누지 않으면 계속 이 상황에서는 맞아요. 발전되진 않을 것 그리고 그 같아요. 노동의 뭐랄까 환경 조건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네, 게 맞아요. 지금 우리는 외신에서 그런다면서요. 우리 52시간 가지고 정말 논쟁이 뜨거웠잖아요. 아니 52시간도 지금 너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많다고. 일하는데. 뭐야 지금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게 맞아. 노동 시간이 확 줄어들면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온콜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네, 그게 네. 이제 육아로 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육아와 출산으로. 맞아요. 그래서 노동 시간 줄이는 거 되게 급선무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약간 연결이 돼요? 되는 것만도 같은데 제가 꼽은 올해의 책은 H마트에서 울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씩은 다 그러니까 되게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유명한, 네, 읽어보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서 맞아요. 45주 연속 네,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이렇게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이게 저는 뭐 어떤 식의 맞아요. 모녀에 대한 이야기를 건드린다라고 맞아요. 어떤 서평에서 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평범한 비극이죠. 엄마가 암에 걸리셔서 췌장암 말기로 인해서 걸리셔서 미국 이제 이 저자는 한인 그쵸. 그러니까 엄마는 한인, 아빠는 미국인인 거고. 근데 엄마가 췌장암 말기로 이제 진단을 받으면서 간호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조금 뻔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되게 뭐가 비범해요? 그런 뭐가 상황에서 비범하냐면 뭐가 이게 되게 비범한가요? 미뤄두고 있었는데 보면 이 젓가락질과 이 누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음식하고 되게 연계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랑 딸이 이 음식으로 이 연결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새로운 지점이 있어서 저도 볼까 말까 했다 봤는데
보길 잘했다라는 어. 생각이 들었는데 좀 조금씩 풀어 나가 보자면 이 저자는 잘 엄마랑 사이가 좋았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랑 엄청 틀어져요. 대부분의 모녀 관계가 그러지 않나요? 대부분의 모녀 그 관계가 고비를 넘겨야 그런데 돼요. 근데 조금 심하게 틀어져요. 막 어. 학교도 막 밥 먹듯이 결석을 하고 막 심리 상담 받고 약 먹고 막 이렇게 약물 치료하고 막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이 틀어지는데 왜 작가님 어머님은 모르겠는데 한국 엄마들의 종특 종특까지는 아니지만 한국 어. 엄마들의 다른 차별점, 특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한국인 한국 엄마들의 엄마들? 뭐야? 비교하는 거? 그거 비교하는 말고? 거? 그거 말고. 뭐가 있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막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 작가의 엄마는 되게 미모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막 박장대소하고 있으면 야 그렇게 웃지 마 이마에 주문 생겨. 이해 갔어. 이러고 다니면 견갑골 빡 치면서 야 등표 걸어 그렇게 자세 망가져. 그리고 맨날 엄마가 홈쇼핑하면서 이만큼 화장품 이렇게 해서 애기 그 딸 사다 주면서 야 이것 좀 발라 이것 좀 발라 그래야 주름 안 생겨 막 이랬던 거죠. 근데 이 저자는 반은 한인이지만 또래들은 다 미국인이잖아요. 그쵸. 미국 백인이거나 막 그러게. 이렇잖아요. 누구도 주름 생긴다고 웃지 않고 누구도 막 누구의 엄마도 그런 식으로 그러지는 안 잔소리를 하지 하니까. 않는데 자기 엄마는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고 또 막 아기가 다쳐. 그러면 한국 엄마들은 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혼도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엄마들은 어우 스윗 베이비 하면서 어우 괜찮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 차이를 얘는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이 작가는 너무 이상해서 왜 우리 엄마는 이럴까. 그랬어서 되게 그 감정의 골이 깊었던 거죠. 엄마가 하는 잔소리 하나하나가 다 너무 이상하고 너무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되게 감정의 골이 깊었다가 이제 엄마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면서 조금씩 이제 화해를 간병을 네네. 해 나가는데 네. 그 매개체가 되는 게 음식이에요. 엄마가 아플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간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엄마가 아프면 엄마를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평생 엄마가 날 먹이기만 해주는 했지. 걸 먹기만 했는데. 내가 엄마를 먹여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한국 음식을 하게 만들기 돼요?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저자도 원래 한국 음식을 좋아했는데 늘 바다만 먹다가 조금씩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막 잣죽도 끓여보고 된장찌개도 끓여보고 막 김치볶음밥도 해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국 음식을 해 나가면서 엄마 한국 문화도 조금씩 이해하면서 조금씩 엄마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한국의 정서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뭐였냐면은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제가 엄마가 막 맨날 막 노화나 이런 거에 되게 신경 쓰고 이러는 게 되게 이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간의 행동이 엄마라는 사람의 얄팍한 불평과 변덕 탓이라기보다 엄연한 문화적 차이였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음식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움 역시 엄마 나라 문화의 핵심 요소였다. 지금 한국은 성형수술하는 사람의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읽어드리면 내가 잘 먹거나 어른들에게 제대로 인사하면 친척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이고 예뻐. 예쁘다는 말이 착하다. 예의 바르다. 는 말과 동의어로까지 사용되는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조카가 막 이쁜 짓 하면 아이고 이뻐 이렇게 늘 이쁘다고 표현하지 착하다 뭐 진짜 재능이 있다 구체적으로 다 그 그냥 이야기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예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되게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검열을 못 해봤는데 이 작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지점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서도 이분은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다 같이 넣고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숟가락 막 담궈서 먹고 이런 식문화라든지 아니면 중국집 배달시켜서 바닥에 신문지 깔아놓고 막 이렇게 먹는 문화라든지 이런 문화를 다 되게 새롭게 보는 거예요. 되게 다르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너무 이렇게 좀 뻔하게 흘러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 약간 한국의 문화를 경계인의 시선으로 보는 그 시선과 결합되어 있으니까 되게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그려진다는 그런 네. 장점이 있어요. 네. 이 저자가 가수예요. 인디밴드 보컬인데 제패니즈 브렉퍼스트라는 그런 밴드의 가수인데 그래미상에 2번이나 노미네이트 될 정도로 되게 실력파 가수로 인정을 받고 있고 책도 이렇게 잘 나가고 그런 가수입니다. 한 번 올해 8월에 한국에 내한을 해가지고
같이 그 왜 새소년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그 새소년이라는 밴드가 있는데 거기 황소윤 씨랑 같이 콜라보하면서 무대를 네. 꾸미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이 저자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걸 다 읽고 나면 반드시 유튜브로 이 저자의 이름을 검색하게 됩니다. 미셸 자우너를 검색해서 그의 노래를 꼭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러니까 정말 먹는 거, 듣는 거, 읽는 거, 이 되게 오감 만족 독서가 되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올해도 우리를 웃고 또 울게 했던 그런 책들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네, 올 한해 아마 각자 이 책 한 권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좀 꼽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희처럼요. 맞아요. 그리고 한번 시간이 되시면 올해가 가기 전에 저희가 추천해드렸던 책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